안녕하세요. 나를 성장시키는 책 나성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 관계가 고민이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관계나 가정적 관계가 모두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해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분이고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작가, 또 예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400년 전인 17세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읽어도 전혀 고전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저자인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 스페인 사회는요, 못 배우고 힘없는 다수의 대중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소수의 권력자들은 부귀를 독점하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던 사회였지요. 저자는 대중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이론서나 이상을 꿈꾸는 책이 아닌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성공법과 처세술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문장은 쉽고 간결하고 핵심을 짚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때로는 방패처럼 자신을 보호하고 때로는 창처럼 상대의 속셈을 간파하여 행동함으로써 모순된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조언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책의 내용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내용들이라서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됩니다. 제1장,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을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신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수단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호의를 이끌어내 당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타고난 매력을 갖고 있어서 쉽게 인기를 얻는다면 당신은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타고난 매력도 노력을 더할 때 빛을 발한다.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면의 매력을 찾아내 갈고 닦을 줄 알아야 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모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위장술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일단 양보의 기술을 발휘하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양보의 기술은 상대방의 의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위장술이다. 이 기술을 발휘하면 겉으로는 상대방의 뜻대로 일이 진척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좋은 평판을 얻는 양보의 기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일단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 쉽게 결과가 드러날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배려심을 더 높이 평가한다. 부탁할 때에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마치 자물쇠 없는 금고와 같아서 이들에게서는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에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게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당한 직후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다음에도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천박하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미리 호의를 베푼 후에 부탁하면 승낙을 받기가 훨씬 쉽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할 때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규모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무를 떠안은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는 없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소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필요한 순간을 위해 평소에 호의를 베풀어 두어라. 우리가 지닌 장점이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대단한 것이 되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자신만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두면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써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공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세상이라는 집에는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가구는 없다. 평소에 정성 들여 닦아두면 반드시 요긴하게 쓰일 때가 오게 마련이다. 칭찬은 호의를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뛰어난 안목을 가졌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자신들을 칭찬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할 것이다. 칭찬은 대화를 매끄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내고자 할 때 칭찬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다. 상대의 장점을 이용하라. 사람은 저마다 능력과 재주가 다르다.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지닌 장점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들은 개개인이 지닌 장점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이용할 줄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무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호감을 얻는 말. 화살은 육체를 찌르지만
신라란 말은 영혼을 찌른다.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냉랭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듣기 좋은 칭찬으로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반면에 불쾌한 말 한마디로 사방의 적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항상 입에 사탕을 가득 물고 있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라.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만들려면 자신이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어차피 세상은 친구들과 더불어 살거나 혹은 적들에 둘러싸여 살아야 한다. 그러니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당신에게 호감을 품은 사람일수록 좋다. 그중 몇 명은 평생 동안 당신과 가장 깊은 신뢰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친구에 따라 나의 평판이 달라진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상대방의 됨됨이가 훌륭한지, 의지가 강한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친구를 신중히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친구를 사귄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친구를 두었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더라도 그 즐거움이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이라면 그와 우정을 나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우정이 있는가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우정도 있다. 친구의 진실한 조언 한마디는 여러 사람들의 호의보다 몇 배나 더 값지다. 하지만 서로 어울려 다니며 쾌락만 쫓는 친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지혜로운 친구는 근심 걱정을 없애주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오히려 근심 걱정을 몰고 온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거절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은 것이 더욱 값진 것이다. 오래 기다린 뒤에 얻은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미루어라. 상대방이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어라. 농담은 적당히 하라. 농담을 할 때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심기가 불편하거나 언짢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농담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는 가벼운 농담이라도 악의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조롱을 참는 것도 일종의 예의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예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반면 파티에서 장난기 섞인 농담에 벌컥 화를 내는 것은 유치한 행동이다. 사적인 모임이나 격식 없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농담을 유쾌하게 받아넘기면 대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지만 불쾌한 기분을 드러내면 옹졸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제2장 함부로 나서지 마라.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러한 허풍선이들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기만한다. 한편 음식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개미처럼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에 부스러기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로채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 굳이 그것을 뽐내지도 말고 허풍을 떨지도 마라.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공적에 대한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을 칭찬하게 만들려고 자신에 대해 찬양하는 글을 쓰게 하지도 마라. 영웅처럼 보이기보다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함부로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 아무 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일이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재능을 아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위기에 어울리되 품위를 지켜라. 항상 엄숙한 표정이나 화난 표정만 짓는 따분한 사람이 되지 마라. 표정 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다. 때로는 분위기에 맞춰 편하게 어울리고 스스로를 낮출 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언행으로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공개석상에서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사생활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한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것없어진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금이 모자라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첫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공허해진다. 이들은 피상적인 것들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가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자신을 안다는 것의 의미.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명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피상적인 생각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처리한다. 신중한 자세란 자기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견하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천성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기질과 전혀 다른 숨어있는 극단의 기질까지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시작된다.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라. 우리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고 정신은 열망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쉽게 권태와 불만에 빠지게 된다. 호기심을 일으키고 정신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행복이 다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다. 얻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상실의 두려움이 생겨난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천상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슬픔이다. 천상과 지옥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과 슬픔 두 가지를 모두 맛본다. 우리의 삶은 무이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천상과 함께 생각할 때에만 소중하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무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운명은 변하기 마련이고 늘 행복한 것도 늘 불행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 좋은 결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 떨지 마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항상 허풍을 떨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진다. 가벼운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거짓말쟁이의 비극. 거짓말쟁이는 두 가지 점에서 불행하다. 그는 남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믿지 않는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 격정을 잠재우려면 먼저 자신이 격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을 지배하겠다고 단호하게 마음먹음으로써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단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급격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격정을 잠재우는 법을 알고 있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격정을 잠재운다. 일단 격정이 거세지면 통제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장 우수한 창도 창날을 잡으면 손을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무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에나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들은 불운이 닥쳐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건 매우 유용하다.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얻는 교훈.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 상대방의 습관과 가치관, 지식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면에서 발전하게 된다. 성격이 급하면 느긋한 사람들과 사귀고 성격이 무르면 강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게 된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람의 태도이다. 상반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잘 유지된다.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다. 존경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과 멀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른다. 존경받고 싶으면 잠자코 기다려라. 지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운을 몰고 온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도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인연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애써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불운하다.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다. 그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결국 불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경쟁하지 마라.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선다.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명예를 포기한 채 온갖 무례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큰 사람과는 절대로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단 한 번의 추문으로도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적절한 순간에 현명하게 물러설 기회를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나선다. 만약 자신이 승리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한 번 잃어버린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3장 헛된 공명심을 경계하라.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온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 미움을 받게 된다. 애써 꾸미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나 미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에는 한 수 가르쳐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경쟁 상대에게 배워라. 적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손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잡는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라. 이 말은 모든 경쟁에 적용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동지보다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역사상에는 적이 가진 증오심을 이용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 아첨이 증오심보다 위험하다. 상대의 증오심은 자신의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지만 아첨은 결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증오심을 거울 삼아 행동한다. 이는 상대의 애정을 거울 삼아 행동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태도이다.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 모든 공격이 그 손가락에만 집중된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그것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약한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낙담한 듯한 인상도 주지 마라. 상대방은 그것을 핑계로 당신을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생각만 한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픈 곳만 공격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태연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될 만한 곳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운명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노려 상처를 입힌다.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고통이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유연한 태도를 길러라. 세상 사람들은 자주 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웃는다. 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한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사물의 반만 볼 줄 아는 것과 같다. 뛰어난 재능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재능도 제각각이다. 나아가서 결점이 없는 사람도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굳이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마라. 어딘가에는 반드시 당신을 인정해 줄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박수갈채를 지나치게 좋아할 필요도 없다. 어딘가에는 당신을 비난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의견, 하나의 관례, 특정 시기의 가치관 등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 헛소문은 못 들은 척하라. 사악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다. 이들은 스스로 탁월한 작품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에 불을 지름으로써 자신이 영원히 유명해지기를 꿈꾼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처법이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이 원했던 명예는커녕 오점만 남기게 된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맞서 싸우고 반론을 제기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비방한 상대는 교묘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사람과는 관계를 아주 끊지는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적이 될 수는 있다. 이익을 주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누구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다. 당신이 심하게 몰아붙여서 관계를 끊은 친구들은 원한에 사무친 원수가 되고 자신들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은 본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말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당신이 속 좁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우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파벌을 만들어 불화를 일으키지 마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터무니없는 일에는 절대로 휩쓸리지 마라. 세상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아하는 별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조직의 규율과 규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어 온갖 기행을 일삼고 그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 대해 거들먹거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적절히 조화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 이들은 이유 없이 파벌을 만들지 않고 규칙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철저하게 피해 다님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유지한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결코 좀스럽고 시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나눌 때 지나치게 꼬치꼬치 캐물어서도 안 된다. 특히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사관이 꼬치꼬치 캐묻는 신문으로 만들지 마라. 특히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절친한 친구들, 지인, 심지어 적과의 관계에서도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 상대방은 짜증을 낸다. 특히 불쾌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것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다. 옳은 것도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결과가 좋지 않다. 불길한 소식은 전하지 마라.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피하라. 그 첫 단계는 불길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불길한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고 심지어 듣지도 마라. 독사를 두려워해서 날마다 조금씩 독약을 마신 소아시아의 폰투스의 미트라다테스 왕처럼 세상에는 매일 좋지 않은 소식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기쁘게 해줄 목적으로 행복한 삶에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용의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과장해서 떠벌리는 말에 쉽게 실망하지 않고 아첨에 취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도 않는다. 과장하는 사람이나 아첨하는 사람이나 방법만 다를 뿐 목적은 같다. 그들은 자기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말을 바꿀 뿐이다. 사악한 고집쟁이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턱대고 고집만 부리는 것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이다. 세상에는 항상 무법자처럼 행동하고 어떤 일에서든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 하고 매사에 분쟁을 일삼는 사악한 고집쟁이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악한 고집쟁이들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바로잡을 여지가 없다. 오직 이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기록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오점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 자신의 명성이 더 더럽혀질 뿐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부러 들추어서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값싼 위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그의 입은 그만큼 더러워진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 결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애써 기억하지도 않고 더러운 블랙리스트를 만들지도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친구, 가족, 지인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서로의 단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못생긴 얼굴에 익숙해지듯이 요령껏 이들의 고약한 성질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처음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점도 익숙해지면 점차 불쾌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을 공격한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에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없고 꾸짖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반대 의견을 내면 자신의 자리로 물러가서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지식이 많은 사람,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 교양이 풍부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들을 벗이나 스승으로 두면 대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늘어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틈만 나면 위대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간다. 그들은 허영의 궁전이 아니라 영웅적 면모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지식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귀한 덕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과 벗삼아 지내는 사람은 그 자신도 뛰어난 판단력과 큰 지혜를 얻게 된다. 불운한 시기에는 한 발짝 물러서라. 누구에게나 운이 따르지 않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에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할 때 몇 번 운을 시험해보고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 일에서 손을 떼라. 어떤 일이든 적절한 시기에 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적당한 해결책이 떠오르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행운도 따라준다면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하지만 사사건건 문제만 생긴다면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재빨리 물러서라. 마음의 신탁을 따르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나아가 마음이 강력하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절대적인 신탁이다. 마음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화를 모면하고 공경에서 벗어난다. 이들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의 능력을 가진 것과 같다. 가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불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행운은 기다릴 줄 아는 자의 몫이다. 기다릴 줄 알라. 시간이라는 들판 한가운데를 천천히 여유 있게 가로질러 가서 기회를 잡아라. 시간이라는 목발은 헤라클레스의 무쇠 몽둥이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신은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단련시킨다. 신은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단련시킨다. 행운은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하라. 사람의 기질은 7년마다 바뀐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식견과 취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태어난 지 7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성을 갖추게 되고 그 후 7년마다 새로운 재능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혹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이기고 있을 때 그만두어라. 뛰어난 노름꾼은 돈을 따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난다. 성공적인 퇴각은 용감한 공격 못지않게 훌륭하다. 충분한 성과를 올렸다면 혹은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위험하다. 행운이 찾아온 뒤 불행이 찾아오고 또다시 행운이 찾아올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행운이 급하게 달려오면 미끄러져 산산조각이 될 위험도 그만큼 크다. 작은 행운은 길게 지속되는 반면에 엄청난 행운은 금방 사라진다. 행운은 무거운 사람을 오랫동안 업고 가야 하는 것에 금세 지치기 때문이다. 단점을 고치려면 단점을 인정하라.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단점에 굴복하는 순간 단점은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한다. 따라서 신중한 자세로 단점에 맞서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 단점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나아가서 단점을 공개해서 그 단점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단점을 극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단판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 단판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 단판 승부에서 패하면 그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 현명한 사람은 부족한 점을 점차 보완해가면서 결국 완벽에 도달한다.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힘든 일을 겪은 다음에는 반드시 기쁜 일이 찾아온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도하라. 설령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더라도 두 번째 시도에서는 첫 번째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 어떤 일에나 개선의 여지가 있게 마련이다.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지혜. 이 세상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신의 눈에는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은 어리석지 않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지혜롭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와 멀어지게 만든다. 인간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에 아주 조금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쉬운 일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하듯이,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쉬운 일을 하듯이 처리한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지나쳐 일을 소홀히 하기 쉽고, 버거운 일을 할 때는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기 쉽다. 따라서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면 이미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렵다는 생각이나 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하고 초연하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실제로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친 순간이 오게 된다. 행복할 때 많은 친구를 사귀어라. 여름철에 겨울 살림을 준비하는 것은 손쉬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태도이다. 행복할 때에는 쉽게 호의를 얻고 친구들도 넘쳐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할 때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 행복에 눈이 멀어 친구들을 보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이 불행에 처하면 그 친구들도 그를 모르는 척하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다. 불행에 대비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계속해서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라.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값지게 여겨질 날이 올 것이다. 무소유의 즐거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직접 소유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갖지 못할 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심지어 같은 물이라도 다른 사람의 우물물은 꿀맛처럼 달다. 소유하면 즐기기 어렵고 오히려 근심만 많아진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린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사소한 부탁이나 요구를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손을 떼야 할 시기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살다 보면 불필요한 일에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다. 이렇게 쓸모없는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진짜 중요한 일이 나타났을 때 즉시 달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손을 떼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5장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성공의 조건. 인격과 지식은 인간의 능력을 떠받쳐주는 두 가지 버팀목이다.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이 뛰어나도 지식이 부족하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나의 버팀목만 가지고는 절반의 성공조차 거둘 수 없다. 인격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격과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만다. 성과는 드러내되 노력은 숨겨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타고난 재능 때문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 속에 담긴 노력을 숨긴다.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보다 타고난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공연히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다가 오히려 더 잘난 척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작 자신은 무심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우러러볼 때 비로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단점을 감추는 것도 능력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을 하고도 그것을 감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큰 소리로 떠벌린다. 세상에는 뛰어난 공적을 쌓아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보다 잘못이나 실수를 숨기는 능력이 뛰어나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쉽게 눈에 띈다. 따라서 이들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자신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아예 잊어버리면 금상첨화이다. 대중과 거리를 유지하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주 눈앞에 보이면 명성이 퇴색하는 반면 가끔씩 나타나면 존재감이 더 커 보인다. 보이지 않을 때는 사자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눈앞에 있으면 생쥐처럼 보일 수 있다. 사람들은
영혼에 숨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좋은 것일수록 너무 많이 보여주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눈에 보이는 것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업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착각은 귀를 통해 들어와서 눈을 통해 나간다. 따라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명성을 유지한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달은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홀로 찬란히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른 다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재능을 가리는 사람 곁에는 가지 마라. 당신을 한층 빛나게 해줄 사람만 사귀어라. 하지만 당신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주의하라. 그들과 함께 당신의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해서 매진하는 동안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되 일단 성공하고 나면 당신을 빛내줄 사람들만 곁에 두어라. 선함과 무능함을 구분하라. 부당한 상황에서도 화를 낼 줄 모르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다. 새들도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조롱하고 곡식을 쪼아먹는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쓴맛과 단맛을 잘 배합한다. 단맛만 있으면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군것질감밖에 되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익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난관을 극복해야 할 때 사람들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한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숨어있던 용기, 지혜, 지식 등을 발견한다. 위기는 오히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상황에서는 수천 명 이상이 할 일을 혼자서 해내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한 일을 먼저 하고 힘들고 귀찮은 일을 맨 나중으로 미룬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에 부수적인 일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을 하기 전에 승리부터 거머쥐려고 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은 서둘러 배우면서 명성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학문 연구는 죽을 때까지 미룬다. 또한 운이 없는 사람은 평생 궁핍하게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부지런히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문에서나 인생에서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의 순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운의 법칙. 행운은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운에만 맡기지 않는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행운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사는 집 앞에서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린다. 하지만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용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후자는 용기, 지혜, 배짱에 힘입어 행운을 누리고 전자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 때문에 끝까지 행운을 만나지 못한다.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도덕적 혹은 인격적 결점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결점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결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발목을 잡히고 만다. 또한 많은 사람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 한다. 이들은 상대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은 무시하고 사소한 결점만을 끄집어내 비난한다. 구름 한 점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명성에도 그것을 해치는 사소한 결점들이 묻어있기 마련이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재빨리 찾아 끊임없이 헐뜯는다. 따라서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최고의 지혜이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는 월계관을 씀으로써 자신의 대머리를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징표로 만들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1인자가 되어라. 누구나 임기가 끝나갈 즈음에는 냉정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이익도 놓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서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너그럽고 온화한 품성까지 갖추고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존경과 이익 모두를 얻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을 항상 곁에 두어라. 지략가야말로 권력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그들은 권력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든 위험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난관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다. 지혜로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당신이 지혜롭다는 증거이다. 자신보다 뛰어난 아랫사람을 둔 사람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을 부린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존경을 받는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고 배울 것은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자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다. 뛰어난 인재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적어도 그들과 벗삼아 지내라.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치켜 세우는 것보다 훌륭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불운을 빌던 사람에게는 심한 고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단 한 번만 죽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는다. 시기받는 사람의 명성이 지속되면 시기하는 사람의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전자는 영광 속에 영원히 살고 후자는 고통 속에 영원히 산다. 명성의 나팔이 전자에게는 불멸을, 후자에게는 근심 걱정의 교수형을 선포한다. 저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책, 나성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